네, 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주제는 변압기입니다. 자, 변압기 시리즈로 넘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시간에는 변압기의 이제 원리를 이제 다루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변압기의 원리를 다루는데요. 무부하 운전 상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라는 게 이제 교류 전력 계통에서 이제 그 메인 전력기기, 이제 주 전력기기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기 전에 잠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이 교류 전력 계통에서는 왜 변압기라고 하는 변압기라고 하는 걸 갖다가 도입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변압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압을 바꾸는 설비죠.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이유부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생각해보고 우리가 변압기를 들어가는 게 낫겠죠. 자, 변압기요. 이제 칠판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변압기. 자, 변압기. 자, 원래의 전력계통은 그 전력계통이라는 것이 뭐 크고 어마어마하고 복잡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전력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부하고 발전기가 있고 그게 연결돼 있으면 전력계통이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그 무대 공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 켜면서, 그리고 뒤에서 발전기가 돌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전력계통입니다. 여러분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불 켜고 있고 컴퓨터를 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분전반을 발전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조그마한 전력계통입니다. 전력계통이라는 게 너무 어마어마하고 크다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적으로 이렇게 부하고 발전기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 이제 전력계통이죠. 구성이 가능한 게. 자, 그러면 최초의 전력계통은 어땠을까요? 부하가 있었겠죠, 그죠? 부하가 있고 부하 가까이에 발전기가 있었겠죠. 우리 야외 무대처럼 가까이 있었겠죠. 멀리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가까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부하가 증가하니까 이제 전력계통을 변화를 이제 주도하는 것은 당연히 부하입니다. 자, 부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발전기도 같이 따라서 증가해야 되겠죠. 공급량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건 이제 전력계통이 될 수가 없으니까 부하가 증가하면 발전기도 증가했어야 될 거예요. 그게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발전기가 더 이상 부하 근처에 있기가 곤란해진 거죠. 그러니까 뭐 냉각 시스템도 뭐 공냉식이라든가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적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썼다가, 이제 소형에서는 그랬다가 이제 대량의 어떤 냉각수를 얻는 방식의 이제 발전기도 이제 대용량화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도 이제 대용량의 냉각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멀리 떠난 거죠. 그죠? 멀리 떠난 거죠. 아주 멀리 떠난 거죠. 그래서 강이나 바다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계통에 있던 변화는 이 부하가 주도를 하고 결국 이제 이제 시스템의 이제 운영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가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행히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제 물을 만날 수가 있죠. 그렇지 못하는 나라들도 많죠. 그래서 한강 정도의 지름에는 운전해 볼 만하죠. 그죠? 어쨌든 발전기가 아주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아주 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겼죠. 원래는 이랬을 겁니다. 발전기가 여기 근처에 있었을 때는 얘가 220V를 쓴다. 우리가 현재 220V 쓰니까 저압 부하들이 발전기가 220V를 내놨겠죠. 자, 그런데 멀어지다 보니까 이런 작은 전압으로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본 거예요. 보내봤더니 여기까지 가더라? 안 가더란 얘기죠. 안 가더란 얘기고, 대부분 여기서 중간에 다 흘려버리고 대부분 가지 못하더라. 한 60% 정도는 다 잃어버리고, 뭐 한 40%라 겨우 가더라. 이거 뭐, 화력발전소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그 손실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효율이라고 해봐야, 발전소 효율이라고 해봐야 한 40% 정도밖에 안 나와요. 40% 정도밖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데 전기로 만들어진 양이 40%밖에 못 만들어내. 40% 근처밖에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양을 가지고 또 보내는데 한 60% 좀 더 흘려보낸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발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냐면 송전손실이다. 예, 손실이다. 이렇게 예,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송전손실이 뭐랑 관계되느냐를 이제 봤죠. 그래서 송전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랑 관계되냐 봤더니 여기 송전하고자 하는 이 전압과 관련이 있더라. 이 전압을 갖다가 많이 증가시키면 얘를 갖다 많이 증가시키면 이렇게 제곱이니까 많이 낮출 수가 있더라. 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변압기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돼요. 지금 전압을 갖다 올릴 일이 생긴 것이죠. 전압을 바꿀 일이 생긴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 많이 바꿀 일이 생긴 거죠. 많이 올릴 일이 생긴 거죠. 또 올려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 같으면 765, 345, 345. 이게 이제 거의 백본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메인이고, 765는 몇 군데 있긴 있죠. 그죠? 어쨌든 간에, 보통 우리가 발전기에서 발전하면 전압이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한 20kV 내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한 18kV, 그다음 원자력 같은 경우는 한 22kV. 이제 요런 곳으로 이제 발전기 출력이 나와. 이걸 갖다가 이제 한 방에 이제 올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송전하게 해서 송전소를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345니까 345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전압을 올리게 되면 송전 소지를 갖다가 이제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송전을 하고 주로 송전하고 이제 부하 근처에 오면은 이 전압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전압을 또 바꿀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한 번 올려놓으니까 이제 주구장창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강압기, 승압기 대부분 이제 한 번은 올리고 그다음 대부분 나머지 스텝에서는 대부분 다 낮추는 스텝이죠. 어쨌든 전압을 바꿀 일이 이렇게 생겼다. 이유는 뭐냐면 송전 손실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올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좀 상식적인 거긴 한데 우리나라의 그 송배전 손실률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송배전 손실률 뭐 60%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나라들도 있대요. 뭐 인도처럼 뭐 그런 나라들도 있대요. 수치가 뭐 60%대, 몰라 한 3년 전쯤에 들은 수치가 60 몇 %라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냐?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수치라고 합니다. 한 3.5%대입니다. 3.5% 정도. 송배전 손실률이. 그러니까 요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간다.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이라 하더라도 10% 언저리다. 7%, 8% 이런 언저리다. 그런 수치에 비한다면 상당히 좋은 수치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치가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지 않잖아요. 이 길이가 우리가 그래도 수백 킬로미터는 되긴 하지만 짧은 수백에 들어가죠. 900, 그게 1000 넘어가지 않잖아요. 200, 300, 요 정도잖아요. 그죠? 그런 거리죠. 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송전거리가 길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전 전압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압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송배전 손실률이 좀 낮은 배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도입은 변압기가 뒤에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톤수만 바꿔주면 아주 쉽게 전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교류가 우리 전력계통에서 발전기가 만드는 것도 교류가 만들어지고 그걸 갖다가 바로 크기를 바꾸는 것도 코일의 턴수만 바꿔주면 쉽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큰 전력계통에서 교류 시스템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직류 같은 것은 전압 바꾸기 엄청 어렵죠. 그래서 초퍼라는 장치를 써야 되는데 전력 손실도 엄청나게 크고 이것처럼 쉽지가 않죠. 그죠? 장치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겠죠. 만약에 그런 장치를 썼다고 한다면은 변압기 가격이 지금 변압기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저렴한 거죠. 그죠? 원리적으로도 그렇고 변압기 손실 어떻게 합니까? 변압기 손실 거의 9%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효율도 매우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변압기를 볼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본다 그러면 항상 이쪽은 발전기축이다. 발전기축이다. 자, 이쪽은 이걸 반대로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좀 그러지 말고 왼편은 항상 이제 발전기축이다 보고 오른편 쪽은 우리가 부하축이다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부하축이다. 그래서 이제 즉 변압기는 이게 발전기로 가고 있던 발전기에서 지금 부하 쪽으로 가고 있던 전력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대로 손실 없이 보내는 거죠. 손실 없이 보내는데 다만 뭘 바꿔서요? 전압의 크기를 바꿀 이유가 앞에처럼 그런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전력은 그대로 보내주고 이제 손실 없이 보내주고 뭐만 좀 바꾸자는 얘기요. 전압의 크기만 바꾸는 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왼쪽은 이제 발전기 측이고 오른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항상 왼편은 발전기 측이고 오른쪽은 이제 부하 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제 사실은 발전기 측보다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하를 잘 운영할 거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더라도 이제 부하 관점으로 주로 이제 보려는 경향은 있습니다. 자, 뭐 구조는 알겠죠? 뭐 이게 여기 철심이 감겨 있어야 되겠죠? 철심이 감겨 있어야지. 그래서 전류가 만든 자석이 여기에 가둬지겠죠, 그죠? 자석 여기에 가둬지겠죠. 안 그러면 다 누설돼서 에너지 전달은 없는 거죠. 이쪽으로 에너지 전달은 없는 거죠. 자석이 정확하게 여기를 갖다 매개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석. 자, 그러니까 뭐가 만든다 했죠?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그게 무효전력 성분이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1차 측 건선과 2차 측 건선을 이렇게 우리가 원리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1차 측, 2차 측을 따로 감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할 때는. 근데 실제 변압기 건선을 할 때는 그렇게 감는 게 아니라, 자, 1차 측이 아니라 이게 두 개 건선을 한 번에 갔습니다. 이게 삼상 변압기를 감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이게 철심이죠. 예, 이게 철심이죠. 철심인데, 자, 철심은 어떤 철심을 쓴다고 그랬죠? 규소광판 철심을 쓴다고 했죠. 규소광판 철심을 쓰는데 아주 얇은 규소광판을 씁니다. 판을 이렇게 적층해 가지고 쓰죠. 이렇게 막 적층해 가지고 이게 또르륵 적층된 이유는요. 뭐 때문에 와전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얇으면 얇을수록 와전류 손실이 이제 줄어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철심은 접지를 잡을 거거든요. 접지를 잡을 거고 그리고 뭐냐면 여기다 그래서 이제 철심에다가 절연지를 두릅니다. 절연지를 두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건선을 하죠. A상, B상, C상, 3상 지금 변압기 건선이에요. 자, 이렇게 감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먼저 감을 건선은 뭐냐면 어떤 건선이냐면 이게 두 개 건선이 되겠죠. 1차 측하고 2차 측이 있는데 이제 어떤 게 되냐면 저압 건선. 저압. LV 건선을 안쪽에다 감는다. 저압측 건선을. 상대적으로 저압 측이 절연에 용이하죠. 그래서 안에다가 넣더라도 사실 절연에 이제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안쪽에다 감는다. 이제 고압을 안에다 감으면 절연 잘하기 힘들죠, 그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절연에 용이한 쪽이 이제 저압이기 때문에 저압을 안쪽에다 감는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절연지를 한 번 더 또 씌우죠. 랩핑을 하죠. 다 감은 다음에 랩핑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뭘 감는다고요? 그 위에다 다시 고압 건선을 감는다. 고압 건선을 감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1차 측하고 2차 측은 실제 같은 림에다 감긴다. 같은 곳에서 1차 측, 2차 측 같이 감긴다. 물론 절연은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들으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방향 같은 거 생각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같은 축에다 감았다. 그러면 방향 생각할 때도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를 이해할 때는, 변압기 원리를 이해할 때는 좀 단순해야 돼요. 근데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너무 이게 방향에 대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향을 너무 따지는데요. 방향은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너무 단순하게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책들마다 설명하는 방법들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데요. 좀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방향성을 잡는데 조금 기준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면서 좀 명료하게 조금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변압기 원리를 갖다가 이제 이해할 때는 두 부분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하나는 이제 무부하 상태. 무부하 상태에서 변압기는 지금 어떤 상태까지 와 있는가. 무부하 운전은 어떤 상태를 무부하 운전이라고 부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전부 다 조금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하 운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무부하 상태는 하고 그 부하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변압기는 변화가 되고 바뀌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부하 상태, 무부하 상태에서 변압기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부하 상태란 변압기 입장에서 무부하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실제로 변압기 운전할 때 무부하 상태를 먼저 만들죠. 무부하 운전을 먼저 하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무부하 운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완료가 되면 다시 이제 부하 운전 상태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부하를 변압기를 갖다 투입하는 순서도 이제 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무부하 상태라는 것은 변압기를 지금 현재 무부하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차측은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오픈. 자, 개방이죠. 개방되어 있는 상태. 즉, 이 차측으로 전류가 들어가고 있지 않는 상태. 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여기가 부하 측이죠. 자, 그러고 나서 1차 측이 투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를 변압기는 무부하 운전 중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변압기가 1차 측도 열려있고 2차 측도 열려있다 그럼 변압기는 아무 상태도 아니죠. 자, 2차 측은 열려있고 1차 측이 투입이 완료된 상태, 우리가 이쪽 측이 정기적으로 이제 완료가 된 상태죠. 정기적으로 지금 전기 흐로가 이쪽만 구성되어 있고 이제 2차 측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투입이 완료된 상태, 즉 정상적인 상태에 도달했다고 회로적으로 보면 이제 과도 상태는 여기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과도 상태는 우리가 여자 드립줄을 고르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빼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투입해서 지금 완료가 된 상태, 즉 정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 이렇게 이쪽은 1차 측이 전기회로가 완성이 됐죠. 자, 칠판에 가서 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개념을 설명할 땐 단상변압기 한 대 놓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이쪽이 이제 발전기가 되고요. 발전기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측이 있겠죠. 자, 2차 측은 열려있는 상태. 2차 측은, 이쪽은 부하 측이라겠죠. 이쪽은 부하 측이 되고. 2차 측은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겠죠. 그 다음에 1차 측만 투입이 완료된 상태. 자, 그러면 1차 측만 전기회로가 완성돼서, 그리고 이제 여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X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 전기회로니까 X죠. 근데 여기서 R 없을까요? R이 있겠죠. 당연히 이 권선이니까 권선의 저항이 있겠죠. 이제 하지만 우리가 미리 이 부분에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운전을 한다 그러면 여기 철심이 있는데 철심은 포화가 안 된 상태가 정상적인 운전이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투입하는 그 순간에는 포화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자 드립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그 이후 상황, 안정된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변압기는 항상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포화가 안 된 상태여야 돼요. 포화가 안 된 상태. 즉 이런 상태여야 돼요. 아이파이 커브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자동차는 이 포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포화가 아닌 이전 영역에서 운전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변압기의 설계를 갖다 최적화하기 위해서 철심의 양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거의 이제 이 전격 전류를 전격 전압을 만들어준 전격 전압 수준의 자속, 그죠? 전격 전압을 만들어준 이 자속의 크기가 거의 전격 전압에 해당하는 이 자속의 크기가 거의 만드는데 거의 이제 포화 이전 지점까지 우리가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저자재 전류를.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아슬아슬한 거예요. 좀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포화에 이르를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은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는 그런 상황을 좀 우리가 인지만 하고 있고,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는 항상 여기 포화 이전 상태에서 우리는 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기울기가 포화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울기는 L이 된다고 그러죠. L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L은 굉장히 큰 L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러면 요 값을 갖다 우리가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 이 X라고 하는 값을 얼마로 될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자. 기본적으로 수천 옴 정도 된다. 포화가 되기 이전에 포화가 안 된 상태 정상적인 이 코일의 그 리액턴스는 이게 그죠? 이 리액턴스는 수천 옴 정도다. 그게 매우 크다는 이야기죠. 매우 크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고압을 걸더라도 여기서 고압 예를 들어서 13,200V 이거는 투투나인의 단상전압이죠. 13,200V를 걸더라도 이게 수천옴 정도 되니까 흐르면 얼마나 흐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0옴이었다고 쳐봐요. 3,000옴이었다고 치면
수암페어 흐르겠죠. 그죠? 수암페어 정도 흐르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작은 전류가 흘러요. 이제 이 전류를 갖다 이때 흐르는 이 전류를 해서 무슨 전류라고 부른다고? 이 전류를 이때 흐르는 이 전류를 이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여기 회로가 구성됐으니까 이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부른다고요? 예, 여자 전류다 부른다. 그리고 나서 이 크기는 얼마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통상적인 크기. 예, 전격 전류의 이 변압기 전격 전류의 몇 퍼센트 정도요?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이른다. 여기는 일반적인 수치입니다. 그거는 변압기는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여자 전류가 뭐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자, 그렇단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요 상태, 여자 전류까지 흐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자 전류가 흐르는 상태는 여자 전류가 근데 결과가 작다. 여자 전류가 흐르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여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그렇죠. 전류 자속 관계에서 전류가 나타나자마자 동시에 나타나는 물리량이 뭐라겠죠? 동시에 같이 항상 나타나는 물리량이 자기장이래죠. 그래서 자기장과 전류는 항상 같은 녀석이면서 차원이 다른 녀석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할 때 그런 비유를 썼습니다. 전류는 나고, 그 다음에 거울 속에 비친 나를 자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라. 그러니까 바로 당장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요? 색깔이 다른, 차원이 다른 자기장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이 변압기의 이제 주 자속인 거죠. 이 자속이 그러니까 항상 포화 이전 값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자속이 여자 전류가 흐를 때 요 자속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 전류의 전격 전압을 걸렸을 때 요때 흐르는 여자 전류가 중요하겠죠. 또 여자 전류가 흐를 때 요 자속이 포화의 값이 되면 안 되죠. 포화를 넘어서면 여기가 이 자성제니까 포화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포화 이전의 값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요 자속이. 그래서 이 철심 공간에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항상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요 자속은 항상 누가 만든 자속 이상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딱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거의 마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마진이 없으니까 자석 입장에서 조금만 누가 보태지더라도 넘어가 버릴 수가 있고, 전류가 좀 더 커지더라도 넘어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은 이 자석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운영돼요. 그렇게 되면 자석이 만들어졌죠. 당연히 이것은 정연파죠. 그죠? 이건 발전기 정연파니까. 그 다음에 얘도 당연히 정연파 전류가 흐르겠죠. 그 다음에 얘랑은 어때요? 정연파라면, 이게 두 개 정연파라면 위상이 어떻겠습니까? 동상이 되겠죠, 동상. 같이 올라갔다, 같이 생겼다, 같이 사라지고, 같이 생겼다, 같이 사라지니까 전류가 만약에 이런다면 자석도 없을 때 없고, 나타날 때 같이 나타나고,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상은 어떻게 돼요? 둘 다. 자석하고, 이게 자석이 되든 전류가 되든 이 두 개의 위상차는 항상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는, 위상 관계는 동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상태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 당연히 오류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코일에는 이쪽 코일이나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쪽 코일이나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니, 코일에 폐경로가 되어 있는 이 코일에 이 단면을 통과하는 자석이 여기도 통과하고 여기도 통과하지 않습니까? 자석이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기전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쪽에 나타나는 기전력을 이온이라고 하고, 이쪽에 나타나는 기전력을 E2라고 그런다. 기전력이 나타나죠. 기전력은 우리가 말하는 포텐셜이죠. 그죠? 포텐셜이죠. 자, 이 기전력이 나타나죠. 즉, 여기 이 자속이 결국 뭐냐면, 요놈하고 결국 이 발전기 전압은 요놈이랑 같게 되죠, 결국. 그죠? 킬로웨이프 전압법칙에 따르면, 이거는 뭐, 정황은 여기에 비하면 지금 수천 옴이나 있으니까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그리지도 않았잖아요. 복잡스러우니까 그려놓기만 하면. 자, 얘랑은 같겠죠. 물론, 얘가 두 개를 더해서 항상 0이 되겠죠. 그죠? 더해서 0이 돼. 킬로웨이프 전압법칙이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가 뭐 위상은 뭐 틀어지겠지만 크기 자체는 같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개 크기는 뭐에 따라 틀려진다고요? 여기에 감긴, 이제 톤수에 따라 틀려지겠죠. 자, 그랬을 때, 혹시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야, 2차 측은 이 상태에서 2차 측은 전압이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냐. 여기가 이 무부하 상태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어요.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 폐경로상, 요 폐경로죠. 요 폐경로상에서 이게 쇼트가 돼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폐경로상에서 여기 이 면적을 통한 자기장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는 게 페르데의 이론이에요. 이 기절력이 나타난다는 게 페르데의 이론이에요. 이거는 포텐셜이에요. 잠재력이죠. 잠재력이죠. 이 에너지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부하 상태에서 여기 스위치를 닫으면 바로 에너지를 뿜어넣어서 뭐예요? 부하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댐에다가 댐문을 닫아놨다 해서 물을 채워놓은 상태죠. 그래서 댐문을 닫아놨다고 해서 포텐셜이 없는 건 아니죠. 문 열면 뭐예요? 그 포텐셜에 의해서 뭐냐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쏟아질 겁니다. 그죠? 자, 전류는 안 흐르죠. 그죠? 오픈되면 전류는 안 흐르는데 전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거 만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부하 상태에서 2차 측 만약에 만지면 어떻게 돼요? 감전돼서 그죠?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여기서 풀기 바랍니다. 전압은 걸립니다. 바로 전압이 바로 이 오픈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전류가 못 흐를 뿐이죠. 그래서 이 포텐셜을 여기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무부하 상태 때 2차치 코일에 증기 에너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입을 하면 바로 뭐예요? 부하 운전을 할 준비를 마친 게 바로 무부하 상태의 준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발전기가 여기를 거쳐서 여기 왔다. 양으로 따지면 여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발전소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발전기로 보면 되냐? 변압기를 그냥 발전기라고 보면 돼. 그렇게 놓고 우리가 어떤 개념을 삼으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자, 즉, 이 유기기전력이 이제 이쪽에 생겼죠. 그럼 유기기전력 크기는 어떨까요? 여기 크기는. 1차측하고 2차측의 유기기전력의 크기는. 자, 1차측하고 2차측의 유기기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패러데이잖아요. 자, E1은 어떻게 돼요? E1. 자, E1은 여기 N1턴 감았다 그러면 N1턴 곱하기 되겠죠. 그 다음에 N1턴 곱하기 DT분의 D파이 이렇게 되겠죠. 요 자속이 원이 유발된 기전력이 되겠죠. 요 자속에. 그죠? 명확하게 이렇게 위상까지 따지려면 여기다 뭐까지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 그죠? 위상까지 따져주고 싶고 정확하게 두 개 위상까지 말하고 싶으면. 자, E2는요. 지금 이제 안 썼어요. 제가. 자, E2는 N2바퀴 감았다고 해봐요. 서로 다 다르게 감아야 이제 변압이 되겠죠. N2바퀴 감아요. DT분의 D파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명백한 게 E1이나 E2나 뭐예요? 똑같은 자기장이. 그리고 얘도 감긴 게 얘는 이쪽에 감기고 이쪽에 감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헷갈려 할까봐 같은 축에 그냥 같이 감아놨어요. 그냥 같은 축에다 그냥 같은 동심에다 그냥 같이 감아놨어요. 1차 측 뭐 저압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고압이 밖으로 나갈 뿐이지 같은 축에 감겼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속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냥 동심원상에서 뭐냐면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그 사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E1하고 E2는 뭐냐면 몸만 같으면 완전히 같은 거예요. 톤수까지 같이 감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한 톤 감았다 여기도 한 톤 감았다 그러면 E1하고 E2는 그냥 같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E1하고 E2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맞죠. 왜? 얘를 파이를 갖다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같은 어머니 같은 새끼잖아요. 그죠? 이게 같은 거니까 톤수만 달라서. 그래서 뭐냐면 이 두 관계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얘는 전압이니까 두 관계를 물어봐야 되죠. 이 두 관계를 물어볼 때 크기는 어떠냐? 크기. 자, 크기는 뭐예요? 크기는 턴수에 따라 다르다. 턴수에 따라. 자, 당연한 거지만 여기다 100턴을 감았어. 여기다 50턴을 감았어. 뭐예요, 이게? 좀 바꿀까요? 그냥 여기다가 100턴을 감았어. 여기다 50턴을 감았어. 그러면 당연한 거겠지만 요 전압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V야. 여기가 1000V야. 그러면 이 전압은 당연히 1000V지. 그냥 1000V지. 전압의 크기는 1000V가 되죠. 그죠? 미상이 반대로 뒤집어서 그렇지. 1000V가 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얘가 1000V니까 여기는 100턴 감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50턴 2분의 1로 감았잖아. 2분의 1로 감으니까 여기는 얼마란 얘기야? 500V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즉 이게 너무 쉬워. 전압 바꾸는 게. 여기서 여기에 1000V인데 뭐냐면 2000V로 만들고 싶으면 200바퀴만 가면 돼. 200바퀴만 가면 돼. 어쨌든 크기는 뭐냐면 톤수에 따라 달라진다. 즉 전압은 많이 감는 쪽이 전압이 높아지는 거죠. 많이 감은 쪽이 많이 감은 쪽. 여기 200번 감고 100턴 감으면 이게 두 배 더 감았으니까 이게 고압축이 되고 이게 저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는 많이 감은 쪽이 크다. 많이 감은 쪽이 크다.
그쪽이 고압축이라는 이야기죠. 자, 위상은 어떨까? 두 개 위상은. 두 개 위상은 어떨까요? 위상. 두 개의 위상관계는 어떨까요? 그럼 두 개의 위상관계, 전압과 조립. 어차피 우리가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전압은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러면 두 가지는 물어봐야 돼. 크기는 어떠냐, 크기 관계는 어떠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위상관계죠. 위상관계를 이제 많이 헷갈려 하니까 위상관계가 어떨까요? 위상관계가 어떤지. 자, 보세요. 여기 같잖아요. 여기 같잖아요. 같은 거에다가 배수만 바뀌었어요. 여기 100배 한 거고, 여기는 뭐냐면 200배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원이 이런 거라고 쳐요. 예를 들어 이 원을 예를 들어서 100배 곱하기 dt분의 d파이. 이거 같다가 있잖아요. 여기가. 자, 이2는 200배 200배 있다고 봐요. dt분의 d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같잖아요. 여기 같아. 여기 같아요. 여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이 만약에 이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원이 이거다. 이 2는 지금 그거에 2배 된 거잖아요. 그게 2배 되니까 여기 상태에서 2배면 곱하기 2배만 되니까 여기 크기가 그냥 곱하기 2배이 된 거죠. 요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무슨 이야기예요? 위상관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원하고 이 2가 위상관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위상이 같다. 예, 같다라는 얘기가 같다. 같다라는 이야기를 뭐라고요? 동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상이다. 1차 측 유기기 전력하고 2차 측 유기기 전력은 위상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같을 수밖에 없어. 왜? 같이 지금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달라질 이유가 없어.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단순하지만 우리가 명료하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할 때는 방향을 잡거나 그럴 때는 항상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만 있으면 우리가 헷갈릴 이유가 없죠.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달라질 이유가 없다라는 게 기준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코일이라는 것은 2번 감는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철심에다 감을 때 1차 측을 이렇게 감았어요. 1차 측을 이렇게 감았고 또 2차 측도 이게 안에다 하나 감고 그 다음에 바깥에도 이렇게 감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겹치니까 그리기 싫으니까 겹쳐지니까 싫어서 그냥 어쨌든 이렇게 감을 거예요. 바깥에다 또 감을 거예요. 근데 감는 방식이 내가 이렇게 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렇게 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실을 감으라면 어떤 통에다가 실탈에다 실을 감으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2번을 감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1차적, 그러니까 안에 있는 권선을 한번 감고 이렇게 감았어요. 감고 나서 작업자가 담배 하나 피우고 와서 이제 2번째 턴을 감을 때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1차 측과 동일한 방향으로 감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감아버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마음대로 뭐 감는 작업자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감든 저렇게 감든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아니면은 뭔가 어떻게 감기에 대한 어떤 표준화를 시켜야 될까요? 그렇죠? 예,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감기는 2가지 감기라는 걸 만들어 놨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감았다 저렇게 감았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기가 2개가 나오죠. 뭐냐면 감극성 감기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극성 감기라는 게 나옵니다. 간극성 감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감았는지 모르니까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간극성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건 약속이죠. 극성점, 극점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걸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아, 이건 간극성으로 감았다라는 약속의 표시예요. 그 다음에 요것은 한쪽을 뒤집어서 감았다. 그러니까 요게 기본이라는 게 감극성 감기가 기본이고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1차 측 턴 방향과 2차 측 턴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감아.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하던 그게 기본적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간극성 감기를 우리는 표준 감기다.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비표준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비표준이라는 이야기죠. 같은 방향으로 감아. 1차 측도 2차 측도 똑같은 방향으로 감았다. 1차 이렇게 감으면 2차도 똑같이 감았다. 1차를 이렇게 감았으면 똑같이 2차도 이렇게 감는다는 이야기예요. 바깥에 감는 것도. 이런 감기를 간극성 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간극성 감기에서는 당연히 E1하고 E2하고 당연히 위상차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위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동상이다.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달라질 수가 없는 게 동상이다. 근데 이거는
하나를 감고 하나를 갖다 뒤집은 거잖아. 한마디로 코일을 뒤집은 거잖아. 이게 위상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E1하고 E2를 갖다가 E1, E2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제 뒤집어진 거지. 이게 180도 돌아간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간 거야. 위상으로 따지면 180도 돌아간 거지. 요거 차이가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냐면 표준으로 사용한다. 표준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표준으로 사용한다. 자 보세요. 왜 표준을 사용하냐? 뭐 1차 측 안에 감은 거에다 바깥에 감은 거다 동일한 방향으로 감는 게 뭐 좋아 보여서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보다는 안전상의 이유다. 안전상의 이유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차 측이 1000V였다. 자, 2차 측이 이제 감압기라면 500V다. 뭐 이렇게. 이제 2차 측이 저압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발전소가 아닌 이상은. 똑같이 여기도 1000V고, 이쪽은 500V다. 했을 때, 1, 2차가 이렇게 혼촉이라고 하는 어떤 뭐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겠지만, 뭐 혼촉 방지판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작은 변압기들은. 그죠? 혼촉하는 일이 거의 없겠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2차 측이 이제 저압이니까 1차 측과 붙으면 이제 암만 해도 이제 부하가 저전 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1차 측 전압과 2차 측 전압이 이제 이렇게 직렬로 이제 서게 되는 상황이죠. 직렬로 서게 되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절연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러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진짜 이게 직렬로 연결된 상황이죠. 그럴 때 E1하고 E2가 뭐냐면 반대 방향이 서게 됩니다. 반대 방향. 그러니까 붙게 되더라도 1000 하고 500V가 뭐냐면 빼지게 되죠. 요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반대 방향이잖아. 빼기가 되죠. 감극성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가극성이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봐요. 직렬로 이렇게 되죠. 지금 방향이 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1000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500V에서 여기는 뭐가 돼요? 1500V가 돼 버리고 이거는 500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이런 그 1, 2차가 정기적으로 붙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얘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간극성을 갖다 표준으로 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게 표준을 쓰니까 변압기도 변압기고 그 다음에 CT도 변압기고 PT도 변압기고 얘네들은 다 뭘 쓰게 되냐면 표준으로 다 이 간극성을 표준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제 간극성이라는 것을 알려줘야죠. 이렇게 감았다는 거를. 혹시 뭐 나는 간극성일 거라고 생각해서 결선했는데 가극성이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단락 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표시로 반드시 이게 간극성 감기를 해놨다라는 걸 표시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극성점이라는 거를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극성점이나 요게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교류는.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플러스인 위치죠. 이 같은 순간에. 그러면 얘가 플러스인 순간에 얘도 같이 플러스란 이야기죠. 여기가 요 지점이. 여기는 서로 바뀐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우리는 간극성을 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변압기는 무부하 상태에서, 자, 2차 측은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1차 측만 투입이 완료된 상태죠. 그러면 1차 측만 이제 전기 회로로 이제 구성이 됐겠죠. 그래서 이 전류는 자, 뭐에 따라서 흐르냐면, 전기 회로 이론인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오음의 법칙. 이게 뭐만 무시하게 크다 해도 수천옴급이라겠죠. 수천옴급. 얘가 좀 높아도 이 전류는 얼마 이내라고요? 3에서 한 5% 수준으로 작게, 3에서 5%라는 말도 알아야 되겠지만, 작은 전류가 흐른다. 뭐냐면 X가 지금 크기 때문에, 즉 포화가 되진, 여기 이 철심은 지금 포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큰 상태. 이 상태가 이제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속은 얘가 만든 작은 양이 작으니까 이 양도 당연히 작겠죠. 그죠? 그 작은 양에 의해서만 이 철심이 포화가 되지 않는 그 굵기로 지금 현재 운영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자속이 이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1차 측과 2차 측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우리 페러데이 원리에 의해서. 페러데이가 그렇게 말했죠. 폐경로. 여기서 말하는 폐경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본선이 뭐냐, 이렇게 쇼트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선을 갖다 이렇게 꽉하고 이렇게 틀어놓으면 쇼트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의 폐경로만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양쪽에 전압을 찍어보면, 여기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면, 여기서 이쪽 코일에서도 요 단자하고 요 단자 사이에서 요 코일에서 유기기전력이 발생하고, 요 단자에서도 뭐가 나타난다? 유기기전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전압하고 요 전압의 크기는 같아질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요 전압은 결국 뭐냐면 요 두 개의 이제 턴수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턴수를 똑같이 감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1대1 변압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1대1 변압기. 왜냐하면 전압의 크기는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1대1이니까 혼수비가. 그죠? 그러면 E1이나 E2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특수한 목적으로 쓰는 거죠. 아, 여기는 전기 절연을 좀 해야 되겠다. 1차 측하고 2차 측 전기 절연이 필요한데 전압은 그대로 이제 유지한 상태로 운전할 수 있는 어떤 절연을 목적으로 쓸 때 쓰는 변압기죠. 근데 우리가 계통을 연계할 때는 1대1 변압기라는 걸 쓰지 않죠. 그죠? 보통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이 나타나면 유기기전력이 나타나고요. 근데 이 유기기전력의 관계까지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자. 유기기전력의 두 개의 관계는 전압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크기 관계는 턴수에 따라 틀리다. 큰 쪽이 많이 감은 쪽이 전압이 커지고, 물론 이제 작게 감은 쪽이 이제 저압측이 되겠죠. 그다음 위상관계는요. 위상관계를 따질 때는 가장 표준 감기로 우리가 기준만 이야기를 하면 된단 말이야. 간극성 감기가 표준이다. 그러니까 간극성 감기가 되어 있다. 극성점이 이렇게 찍혀 있다. 그러면 뭐예요? 간극성 감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1차 측하고 2차 측은 동일한 방향으로 감아놨기 때문에 위상이 틀어질 리가 없다. 즉, 두 개의 기전력은 뭐냐면 동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부하를 위해서, 그러면 이 무부하 상태는 이 부하를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전기 에너지가 와 있죠. 여기까지 넘어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전기가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압만 좀 바꾼 상태로, 전압만 바꾼 상태로, 동일한 에너지 상태로 지금 발전기가 그대로 넘어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스위치만 닫으면 바로 뭐 할 준비를 마쳤다고요? 부하 운전을 맞춘 상태. 자, 그 상태가 바로 변압기의 무부하 운전 상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